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쓸모있고 재밌는 경제상식,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영상에 사용한 데이터는 KB부동산에서 얻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얻기 위해선 KB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이터 허브의 미분양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주기와 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200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입니다. 아쉽게도 KB부동산에선 2007년 이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서 얻은 200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국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 현황을 재가공한 그래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11월 전국 미분양은 58,000세대이고 준공후 미분양은 7,000세대입니다. 전국 미분양 수는 2022년 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초 대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 현황입니다. 방금 전 전국 미분양 데이터와 다르게 서울의 높은 미분양 현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도 2014년까지 지속됩니다. 아마도 당시 부동산 침체와 더불어 서울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서울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22년 10월 미분양은 866세대이고 준공후 미분양은 210세대입니다. 서울에 100만 채가 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미분양 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분양과 준공후 미분양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건 부동산 하락 시그널로 보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미분양 물량이 쌓여야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오는 것으로 알 수 있을까요? 미분양 관련 정보를 찾다 보면 미분양 6만 호 근접 또는 미분양 위험 수준 도달이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합니다. 전국 미분양 6만 호를 위험선으로 보는 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 포럼에서 말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본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전국 미분양 위험 수준 6만 2천 세대와 16년 동안 서울 미분양 평균 1166세대를 위험 수준으로 정하고 과거 미분양과 부동산 매매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현황과 매매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처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미분양 위험선인 6만 2천 세대 이상인 기간입니다. 미분양이 위험 수준을 넘어 계속해서 증가하면 매매가는 유지되거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수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매매가 증가율이 플러스 전환하는데요. 2009년 미분양 고점 이후 하락하는 미분양 수가 위험 수준이 6만 2천 세대 아래로 내려오면 부동산 매매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프 중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흥미로운 구간이 눈에 띄는데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수는 위험선 근처로 유지되지만 매매가는 상승합니다. 이 구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미분양 현황과 매매가입니다. 16년 동안 서울 평균 미분양이 1166세대보다 많은 구간입니다. 전국 미분양 데이터에선 일부 구간의 미분양과 매매가가 동일하게 움직였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미분양과 매매가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음은 평균 미분양보다 적은 구간입니다. 이때의 미분양과 매매가 변화는 앞선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매매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국 미분양 데이터를 다뤘을 때 나온 구간입니다. 이 시기의 전국 미분양 현황은 왼쪽 그래프처럼 위험 수준에서 계속 유지 중인데 반해 매매가는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서울 아파트 미분양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미분양 수와 고가 부동산이 많은 서울 내 부동산 시장 내에서 감소하는 미분양 수 대비 증가하는 매매가가 원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미분양과 매매가는 당연하게도 반대로 움직이는 것과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미분양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국 미분양 현황과 당시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국 미분양 수가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구간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가가 감소하는 것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는 구간의 부동산 매수 심리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반대 상황입니다. 전국 미분양 수가 위험 수준 이하인 구간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매수 심리가 매도보다 우위일 때 미분양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현황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미분양과 매매가 변화가 완벽하게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서울 17년 평균 미분양 수보다 많은 구간입니다. 이 시기 매매 지수는 꾸준히 하락하고 매수 심리 또한 회복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기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도자가 우위인 부동산 호황 기간에는 미분양 수는 위험 수준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수 심리 위축과 함께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분양과 매매가는 부동산 시장 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매수 심리의 결과물이라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매수가 완전히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로 되돌리고 연착륙시키기 위해 1월 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 방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8가지 부동산 규제 사항들을 타임라인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거래 정상화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동산 규제들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미분양 수도 줄어들면서 부동산 PF 부실도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를 회복시킬 수 있죠.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미분양 주제를 통해 미분양과 부동산 시장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분양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지 조금 미룰지 결정하는 바로미터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 부동산 침체와 미분양 증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